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꿀잠스 PD입니다. 국내 사전 예약 첫날 열심히 클릭을 해서 구매에 성공한 아이폰 12 블루와 아이폰 12 프로 그래파이트를 배송받았습니다. 두 스마트폰을 따로 언박싱할까도 생각했었지만 여전히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를 두고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두 제품을 동시에 언박싱을 하면서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의 가격 차이는 같은 용량을 구매할 때 19만원 차이가 나고 무조건 가장 싼 것을 구매하면 26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돈이 충분하다면 무조건 아이폰 12 프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조금 아끼고자 한다면 돈을 조금 아끼는 것과 포기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더 가치가 높은지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를 놓고 색상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을 때 가장 먼저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인데 아이폰 12가 블루, 그린, 레드, 화이트, 블랙으로 원색적이라면 아이폰 12 프로는 퍼시픽 블루, 골드, 그래파이트, 실버로 차분한 느낌이 강합니다.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의 기본 폼팩터는 동일하지만 카메라 개수의 차이로 카메라가 있는 부분은 모양이 다르고 후면이 아이폰 12는 유광이고 아이폰 12 프로는 무광입니다. 그런데 또 측면은 알루미늄을 사용한 아이폰 12가 무광이고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 아이폰 12 프로가 유광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비춰보면 아이폰 12는 후면에서 아이폰 12 프로는 측면에서 잘 비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터 측면까지 유광이면 유광, 무광이면 무광으로 완전히 똑같이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해서 유광 처리된 아이폰 12 후면과 아이폰 12 프로 측면은 지문이 상당히 잘 묻습니다. 두 스마트폰의 가로 길이는 71.5mm, 세로 길이는 146.7mm이고 두께는 직접 측정해보면 7.4mm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있는 부분의 두께는 차이가 나는데 아이폰 12가 8.88mm고 아이폰 12 프로가 9.03mm입니다. 카메라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유심히 보면 아이폰 12 프로가 살짝 더 튀어나온 느낌이 드는데 따로 놓고 보면 그 차이를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측면도 살펴보고 넘어가면 유광이냐 무광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좌우 측면이나 상단면, 하단면 모두 외형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무게는 저울에 올려보면 아이폰 12가 163g이 나오고 아이폰 12 프로가 187g이 나옵니다. 한 손에 들어보면 아이폰 12는 확실히 가볍고 아이폰 12 프로도 무겁다는 느낌보다는 이 정도면 무게감이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는 됩니다. 측면 모서리가 각진 모양으로 나온 아이폰 12를 두고 과일을 깎고 감자 껍질을 벗기면서 날카로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져보면 전혀 날카롭다고 느낄 만한 요소가 없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과일을 깎거나 껍질을 벗기면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어거지입니다. 6.1인치 OLED 디스플레이는 2532 곱하기 1170 해상도를 지원하는데 아이폰 12와 12 프로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화면 밝기입니다. 아이폰 12는 최대 625니트이고 아이폰 12 프로는 800니트입니다. 수치상으로 분명히 다른데 실내에서 밝기를 100%에서 0% 사이를 왔다 갔다 해보면 그 차이를 체감할 수 없고 야외로 나가서 햇빛을 바로 받는 환경에서도 두 스마트폰 모두 잘 보이기 때문에 차이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 차이가 선택의 비교 포인트가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아이폰 12 디스플레이에서 녹조 현상이나 벚꽃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두 대 모두 정상이어서 별다른 이상 증상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계속 보고 있으면 상하 좌우 베젤이 균일한 것은 그나마 만족스러운데 베젤의 두께가 다소 있는 편이고 상단 노치가 무척이나 넓어서 전면 디자인은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12와 12 프로는 A14 바이오닉 AP를 탑재하고 있고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긱벤치 5에서 싱글코어 1600점 내외, 멀티코어 4000점 내외가 나오고 안투투는 55만점대가 나옵니다. 여기서 메모리 점수를 중점적으로 보면 4기가 램을 탑재한 아이폰 12보다 6기가 램을 탑재한 아이폰 12 프로의 점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2의 4기가 램 용량이 아쉽긴 하지만 당장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향후 OS 업데이트 시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램 용량이기 때문에 한번 아이폰을 사서 3년 이상 오래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아이폰 12 프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의 급을 나누는 가장 큰 요소는 카메라입니다.
메인 광각 렌즈와 초광각 렌즈는 동일하지만 아이폰 12 프로에는 광학 2배줌 망원 렌즈와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들어가서 기본 인터페이스를 보면 광학 기준 두 가지 화각 선택이 가능한 아이폰 12는 하나의 메뉴를 눌러서 바꾸는 형태고, 아이폰 12 프로는 세 가지를 동시에 놓고 선택하는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학 2배줌 망원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큰 장점이고, 메인 광각 렌즈로 촬영한 사진과는 분명히 다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폰 12 역시 디지털 줌으로 2배줌 촬영이 가능하긴 하지만 촬영해보면 분명히 아이폰 12 프로 광학 2배줌으로 촬영한 사진보다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물 모드로 촬영할 때도 망원 렌즈를 이용한 인물 모드와 메인 광각 렌즈를 이용한 인물 모드가 만들어주는 결과물의 느낌이 다릅니다. 망원 렌즈가 있을 때 사람을 더 돋보이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급 차이는 라이다 스캐너의 존재 유무로 야간에 더 확실해지는데, 저조도 환경에서 AF 속도가 아이폰 12 프로가 확실하게 더 빠릅니다. 지금 직접 테스트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오른쪽에 아이폰 12 프로가 확실하게 초점을 빠르게 잡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는 인물 모드 안에 야간 모드가 별도로 있어서 저조도 환경에서도 비교적 깨끗한 인물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같은 환경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야간 모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아이폰 12와 12 프로 모두 돌비 비전 방식 HDR 촬영이 가능한데, 아이폰 12는 최대 30프레임까지, 아이폰 12 프로는 최대 6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가 동일하게 2815mAh를 탑재하고 있는데, 공식 스펙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20W 이상 되는 어댑터를 사용하면 30분에 최대 50%까지 충전이 된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20W 어댑터를 가지고 와서 충전을 해봤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30%인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해서 30분 뒤 77%로 47%가 충전되었는데, 최대 50%라고 했으니까 얼추 공식 스펙이 맞습니다. 아이폰 12와 12 프로 모두 스테레오 스피커는 하단의 스피커와 상단의 수화부 스피커를 사용하는데, 수화부 스피커를 사용하는 만큼 좌우 밸런스가 맞지는 않습니다. 먼저 좌우 스피커를 이용해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고 각각 한쪽을 막은 상태에서의 소리도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그레이트 울단지 PD입니다. 무려 6년 만에 아이패드를 하나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그레이트 울단지 PD입니다. 무려 6년 만에 아이패드를 하나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그레이트 울단지 PD입니다. 무려 6년 만에 아이패드를 하나 샀습니다. 들어보면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귀에 거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피커의 음질이 제법 들을만 합니다.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과 두 스마트폰 사이의 차이점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선택 비교 포인트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이폰 12가 가지는 상대적인 강점은 가벼운 무게와 가격이고, 아이폰 12 프로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강점은 카메라와 램 용량, 조금 더 튼튼한 측면 재질입니다. 그리고 색상이나 유광이냐 무광이냐는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을 타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인 취향을 완전히 배제하고 성능적인 면을 보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아이폰 12를 버리고 아이폰 12 프로를 선택할 겁니다. 작게는 19만원, 많게는 26만원까지 비용을 더 들여야 하는데, 카메라 성능 차이와 길게 봤을 때 램 용량이 조금 더 크다는 것은 충분히 그 들인 돈 이상의 가치를 할 거예요. 단지 스마트폰 카메라를 장식품처럼 들고 다니고 2-3년마다 스마트폰을 교체한다면 램 용량이 모자라서 OS를 업데이트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아이폰 12를 선택해도 충분히 괜찮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출시되지 않아서 조금 더 작거나 더 큰 화면을 원하는 분들은 다른 선택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 두 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스탑! 여기 누르고 구독 한번 해보세요. 꿀단지 PD의 좋은 영상 계속 보실 수 있고요.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제가 따끈따끈하게 힘들게 만든 영상이고, 지금 이 영상은 가장 최신에 올린 영상이에요. 볼만해요. 볼만하죠.